우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저는 이 진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 옛날에 7시간에 대해서 야당이 의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롯데호텔에서 7시간 누구와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잘못 나간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저에서 집무를 했다. 이것도 제대로 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지만은 관저가 아니라 즉 본관에서 일을 하는 게 맞지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일을 하는 본관과 대통령이 주무시고 생활을 하는 거실, 그러니까 개인 생활을 하는 관저, 그리고 또 비서동이 있는데 각각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큰 집은 보면 집에 서재가 있어서 책상이 있죠. 또 사무실에 자기 책상이 있죠. 또 다른 개인 사무실이 하나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의 공무원이면, 정상적이면 공무원 사무실에 와서 근무하는 게 맞고 관저에 있었다라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저에서 직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게 아니라 세월호가 가라앉는 7시간 동안에 무엇을 어디서 했느냐, 그러면 왜 대응을 정확하게 지시를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겁니다. 10시 31분에 배가 전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선 내에서 마지막으로 송신을 한 것이 10시 17분입니다. 10시 17분에서 10시 31분 사이, 즉 10시 한 18분쯤에는 이미 구하기가 어려워진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세월호와 제일 처음에 사고가 발생한 게 8시 45분이고 이런데 9시 24분에 국가안보실에 474명이 탑승한 이 여객선 침수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생긴 이래 40분이 지나서 청와대가 처음에 알았고, 그 다음에 10시가 되어서야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보고 서면을 받았고, 대통령이 안보실장에게 10시 15분에 전화해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했고, 10시 22분에 안보실장에게 전화해서 사사시 뒤져서 철저히 구조하라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겁니다. 10시 30분에 해경청장에게 대통령이 전화로 특공대를 투입해서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했고,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부터 10시 30분부터 12시 한 50분까지 지시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원 구조했다고 경기도 교육청이 오인 보고를 11시에 했는데요. 이게 현장에 가서 있었던 해양경찰이나 또 현장에 있었던 경찰, 그리고 소방서, 이런 헬기까지 출동했지 않았습니까? 보고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배가 전복되고 안에서 많은 사람이 남아있고 육지에 구출한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는데, 이 교육청이 잘못 보고한 전원 구출했다라는 정보, 그리고 방송사가 그걸 보고 또 전원 구조했다고 속보를 남기고 11시 30분에는 아예 선체가 뱃머리만 조금 남기고 다 침몰을 했는데, 대통령이 2시 50분에 총 370명으로 이렇게 구조했다. 190명을 추가 구조해서 이렇게 보고를 유선으로 받았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시 57분에 대통령이 안보실장에 전화해서 구조 인원이 왜 이 혼선이 생기느냐, 제대로 해라고 질책하고 통계 재확인을 지시하는 부분.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해경청장에게 전화를 한 10시 반 이후에 나머지는 보고만 받고, 심지어 잘못 보고받고 있었고, 2시 50분에 2시 57분에 안보실장에게 질책하는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5시 15분에 방문했고 이게 답니다. 그 사이에 뭐 지시한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요, 대응이 많이 잘못됐고 그 외 대응이 왜 잘못됐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침에 TV에도 그 모습들이 나오고 했을 건데, 자, 이 상황들을 이렇게 짚게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교육청 보고를 잘못 받아서 잘 구했는지 알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갖다가 기치로 걸고 집권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안전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는 거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날 뭐가 그리 바빠서 이 일을 직접 챙기지 못했는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잘못 그거 됐다라고 질책을, 구조를 잘못 보고받았다고 질책을 한 2시 50분부터 그 다음에 중대본에 갈 때까지는 대통령이요, 정말 총리부터 다 소집을 해서 300명 이상의 사람이, 애들이 죽었는데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에 이 잘못 보고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요. 2시 57분에 그렇게 잘못된 숫자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그때서야 알고도 중대본에 가서 대통령이 조끼를 입었는데 왜 애들 못 건지냐 하라고 말을 하는, 정말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 이 부분에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답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갖고요, 세월호와 관련해서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보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무리하다라고 하는 비판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설명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충분한 부분이 있죠. 왜?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로 약을 가져갔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수면 어쩌니 이런 이야기들이 번지고 있고 성형 이야기가 번지고 있고 또 그 일부 요인들을 대통령이 제공을 한 것조차도 또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설명할 책임이 있죠. 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고 엄청난 비판을 해온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안보 위기를 13개, 자연 인적 재난을 갖다가 11개, 국가 핵심 기반 위기 9개 등 33개로 위기의 종류를 갖다가 분류하고, 그리고 이 위기별로 책을 한 권씩 기본 매뉴얼을 만들고, 또 한 개의 위기당, 33개 중에 한 개의 위기당 8개, 9개의 부처 기관이 참여하는 걸 감안해서 각 부처와 기관이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기술안 276건의 실무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행동 매뉴얼이라고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도착하는 지역경찰서, 해경, 지역소방서, 군부대, 지자체 등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을 행동 매뉴얼로 2,400건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 기본 매뉴얼 33건, 실무 매뉴얼 276건, 행동 지침 매뉴얼 2,400건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박 사고 등도 하나의 그 매뉴얼 위기 종류 중에 분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2,800여 건의 어떤 이 실무 매뉴얼, 대응 행동 매뉴얼 지침이 있었다. 그 뒤에 이 부분이 개성되지 않고 전부 참고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적어도 이게 뭐 이래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시에 대응되었던 행동들을 보면 그 인원 집계조차도 교육청이 잘못 냈으면 현장에서 해경이나 소방서나 경찰은 그 집계하는, 지자체는 집계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없었단 말입니까? 서로 모여서 같이 집계하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없었단 말입니까? 해경이 딱 보더라도 이게 사고 큰일 났다, 안에서 많이 죽었다, 선장한테만 물어봐도, 구조된 학생한테만 물어봐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해경은 해경대로 보고하고, 경찰은 그 구조해 온 사람들을 다 보고 그 사람들을 갖다 집계내서 지금 구조 몇 명이다, 진도군하고 협조해서 이야기하면 되고, 소방서는 그 구조한 사람들 자기가 구조 과정에서 몇 명이다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집계내서 올리는 시스템이 하나 없어서 청와대가 이 2시가 넘도록 이렇게 잘못된 보고를 갖다가 알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10시 반에 이미 배 구조할 수도 없는,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 구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조하라고 이야기하고는 오후까지 이 구조에 대한 지시를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집권을 하고 있는 세력으로서는 비판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관저에 있으니 없으니라는 자구에 집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요, 저는 정말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요, 오보 대응을 갖다가 홈페이지에 괴담 바로잡기 이것이 팩트다라는 코너를 올렸다. 또 저한테도 뭐 문자 많이 옵니다. 뭐 박사모니 뭐 어떤 조직에서 뭐 이렇게 전부 최순실이 뭐 전 남편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 했죠. 언론이 한 것 중에 잘못된 것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잘못된 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해서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를 아니라고 그렇게 떠들어댄 일부 보수 진영과 김진태 의원 말이 옳은 겁니까? 검찰이 최순실 말을 무시하고 뭐 야당이나 좌파 촛불 세력의 편을 든 겁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요, 이런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런 부분들 글들을 올리고 전파시키고 일부 보수단체를 통해서 알리고 함으로써 본질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솔직히 최순실이 국가를 국정을 농단해오고 대통령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영합하는 모양으로 봤을 때 세월호가 이 발생한 날도 딱 보면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아? 총리를 지시해서 당신이 이거 지금 전부 다 소집해가 경찰청장부터 소방청장 그리고 해경청장 다 소집을 해서 지금 인원 집계 구조 사항들을 다 집계내고 그 다음에 배가 뒤집어져서 안에 들어간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고 통계도 정확하게 내라고 그렇게 총리한테 위임을 했으면 총리가 알아서 하고 보고를 또 수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추가적으로 지시할 부분이 있으면 상황을 파악한 뒤에 추가적으로 지시하면 되지요. 사망자, 생존자 통계를 제대로 못 낸 것조차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니까 어떻게 교육청을 보고 믿습니까? 교육청 통계를 보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런 엉망이었던 것조차도 비호하려고 하는 행동이 가련하고요. 그걸 또 퍼뜨리는 단체들도 잘못한 부분입니다. 자, 박 대통령은요, 스스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갖다가 국민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과 최순실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유라가 말 타서 2등을 하면 체육계 비리가 엄단돼야 되고, 그래서 애꿎은 박태환이도 벼락을 맞았습니다. 모든 기준이 자신들, 그들만을 위한 나라로 가는데 기준이 맞추어져서 국정을 펼쳤습니다. 대기업의 탐욕이나 대기업의 권력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쳐오는가에 대한 증거는 숱한데 있습니다. 정치인과 관료, 교수, 모든 우리 사회의 주요 인물들이 한국의 특정 대기업에 굴복하고 왔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대선까지도 좌지우지 하려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기업에 기대어서 창조경제문화융성이라는 황당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에 사무실 하나 엮어서 그냥 쇼 좀 하면 그걸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 비 맞춰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가까이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박 대통령이 안보를 튼튼하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을 놓고 보수의 가치 운운하는 부분에서 진짜 고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할 때, 통일이 정말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까? 박 대통령의 친중 일관된 정책의 결과를 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드 배치를 가지고 그렇게 애매하게 몇 년을 끌어오는 부분이 보수의 가치에 영합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미일 동맹 구도를 해치고 MD를 소극적으로 발을 빼고 하는 부분이 안보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요, 박근혜 대통령을 안보를 종북 척결이니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를 말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박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할 때 그 직전에 휴전선에서 벌어진 전쟁 위기를 누가 도와줘서 극복했습니까? 근데 오늘날 박 대통령을 종북 척결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옹호한다라는 보수 인사들 중에 천안문 막루 가면 안 된다고 같이 비판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통일 대박할 때 저 웃기는 소리라고 말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사드를 갖다가 배치하지도 않고 시간을 끌 때 확인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려고 할 때 그거 비판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미국보다 중국을 먼저 갈 때 그거 비판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시진핑이 불러다가 빨고 할 때 비판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저는 시진핑이 한국에 무슨 대학생들 몇 명 데려가고 책 몇 권 기부했다 그때부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수적 가치요. 보수적 가치는 진보적 가치든 보수 진보 좀 팔지 맙시다. 첫째, 보수든 진보든 성립하려면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도둑질하는 대한민국의 진보들은 진보가 아니었고요. 도둑질한 대한민국의 보수는 보수도 아닙니다. 다만 도둑질 해먹기 위해서 한쪽에는 서야 되기 때문에 진보 보수라고 했던 것 뿐입니다. 그냥 도둑놈들은 도둑놈이지 거기에 보수 진보 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저들도 모르는 가치를 가지고요, 보수 진보 운운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 붙이지 말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올바른 보수가 가치가 있다면 최순실과 박근혜 이 두 사람이 갖고 가는 것이 보수의 가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알 겁니다. 지금 일부 보수를 표방하고 자기가 보수인 줄 아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중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본질은 돈이었듯이 그런 사람들 중에도 본질은 돈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보수는요, 최소한의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의 상식에 맞추어 가는 것이 보수입니다. 보수 진보를 가지고요, 이 마당에 갖다 붙여서 장난치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거는 거국 중립 내각 총리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여기에 또 개헌까지 섞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념적 가치는요, 도둑질하고 상관없습니다. 박 대통령 문제는요, 보수 가치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